3번을 못 풀어가지고. 아, 그래? (38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382번에 두 문제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원점을 지나는, 중요한 단서겠죠, 그죠? 원점을 지나는. 원점이 0,0이니까,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다. 그러면 fx를 지금 4차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4제곱으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제곱의 개수는 a라고 임의로 두고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d라고 써도 되는데 어차피 0,0 지난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치?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싹 다 빵이 되고 나머지 상수가 남는데 그게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상수를 안 써도 되겠네요. 괜찮니? 그래서 fx는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미분 이용할 거니까 미분까지도 한번 해놓을게요. 그래서 f'x는 4x 세제곱 3ax 제곱 2bx c 이렇게까지 도함수 구해놨습니다. 자, 원점 지난다를 활용했고 이제 가나 조건을 확인을 할 건데, 다 잘 봐. 지금 집어넣는 x값을 보면 2 플러스 x고 우변은 2 마이너스 x예요. 즉 여기 2는 똑같은 숫자인데 거기서부터 x만큼을 더하고 x만큼을 빼고 이렇게 되고 있지. 그럼 생각해 볼게. 만약에 여기 기준이 x가 2라고 해보겠습니다. 2. 그러면 2에서부터 좌변은 x만큼 더할 거래. 예를 들어서 1만큼 더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그 함수값이 여기에 찍힌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 요만큼 간격이 1인 거야. x값이 1일 때를 보는 거지. 그러면 우변은 2에서 1만큼 뺀 거야, 그지? 이 부분, 얘를 1로 봤을 때 얘수 1이 들어가겠지, 그지?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2에서 1만큼 왼쪽으로 온 것도 함수값이 얘랑 같아야 돼라는 이렇게. 괜찮아? 그럼 만약에 x는 2를 기준으로 플러스 3을 한다 그러면 이만큼 가겠지. 그때 함수값이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함수값과 같아야겠지. 이렇게. 이해되니? 가 조건이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같은 간격을 갔을 때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왼쪽 함수, 왼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오른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지. 결론이 뭘까요? 그래서 f라는 함수는 뭐에 대해서? x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니? 그럼 이제 식에서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2가 고정되어 있는데 2에서 플러스 x 한 결과와 2에서 마이너스 x 한 결과, f에 넣은 결과가 동일하다. 이 말은 x는 2에서 대칭이다. 2가 fx라는 함수다. 됐죠? 네. 그래서 x는 2에서 대칭을 이뤄야 하는구나. 그런데 나조건을 보니까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가지려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발생해야 되지. 그치?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극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1에서 극소를 갖는단 말이야.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4차 함수가 우리가 대략 W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x가 만약에 여기서 1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조건에 의해서 이 함수 fx 그래프는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하거든. 근데 x는 2가 어디 있어? 1의 오른쪽에 있잖아. 1보다 큰 값이 2니까. 그래서 2가 정확히 이 정도에 있어서 얘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생겨야 돼. 그럼 대칭으로 생긴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극소값과 여기 있는 극소값이 정확히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격도 동일해야 되지. x에서 1까지가 한 칸이니까 여기서 2에서도 한 칸이라서 여기는 x는 3 이렇게 되겠어. 이해되니? 그러면 결론은 x는 1에서 또는 x는 3에서 극소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x는 2에서 뭘 갖게 되는 거야? 극대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x는 1, 3에서 극소, 여기서 극대를 갖게 돼요.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극점을 가질 때는 도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0이라고 했지.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1 넣으면 빵, f'2 넣으면 빵, f'3 넣으면 빵.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가 도함수를 위에 3차 함수로 지금 미분까지 해놨는데, 도함수 구해놨는데 그것의 해가 1, 2, 3이라는 얘기지. 괜찮나요? 그럼 해가 1, 2, 3이 되려면 f'x는 지금 저기 구해놓은 3차의 개수가 4니까 4배의 최고차항 개수 지켜주고 해가 1, 2, 3으로 나와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괜찮니? 네. 그래서 전개해서 개수들 A, B, C를 찾으면 돼요. 그때 극대값은 알파라고 할 때, 즉 x에 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인데, 자, 근이 해가 1, 2, 3이라고 했으니까 는 0을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의 세근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한번 더 적어볼게. 4x 세제곱 더하기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 는 0, 즉 도함수가 0을 만족하는 x값이 해가 1 또는 2 또는 3이야. 그럼 3차 방정식의 세근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봐야겠죠. 복습 삼아 선생님이 문자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세근의 합입니다. 세근의 합은 우리가 만약에 3차 방정식을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는 0 이렇게 3차 방정식을 세웠다라고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먼저 써보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b, 끼리끼리 곱의 합, 끼리 곱이라고 부를게요. 끼리끼리 곱한 것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였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해가 3차 방정식이가 1, 2, 3이다라고 나와 있고 개수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를 써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세근의 합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a인데 이거 합하면 1, 2, 3 합하면 6이 되죠. 따라서 a 값은 3약분하고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또 끼리끼리 곱입니다. 그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4분의 2b가 되겠고요. 끼리끼리 곱해볼게요. 1 곱하기 2는 2 더하기 2 곱하기 3은 6 더하기 1 곱하기 3은 3. 그래서 11이네요. 그럼 좌변이 2로 나눴을 때 2분의 b니까 b는 2를 곱하면 22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 마지막 세근의 곱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c가 되겠고, 4분의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1, 2, 3 곱하면 6이 되겠죠. 3이 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A, B, C를 다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도함수의 A, B, C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니? fx도 다 찾은 거네. fx의 개수들을 이제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 보면 fx는 x 4제곱에 a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x 이렇게까지 온전히 fx 찾았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극대값 알파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렸을 때 극대값은 x는 2에서 갖는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알파 값은 2의 함수값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함수값만 구하면 됩니다. 16, 64, 38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대칭성을 가지고 이제 뭐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대칭해서 거기서도 극소값을 가져야 되고 간격이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이용했어요. 응? 그래서 알파 구하고 마지막에 제곱해서 구해야겠죠. 여기 마이너스 8 나오잖아. 그렇지? 8 나오니까 알파 제곱은 6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보자. 비슷한 내용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10을 써주죠.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개수들을 a, b, c라고 두고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그것의 도함수가, 그럼 도함수도 구해놓자. 그러면 3x 제곱 2ax b까지 이렇게 미분까지 했어요. 이랬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다조건을 보니까 원래 함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는 대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좀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거고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녀석도 있을 텐데 얘네 둘은 극대 또는 극소가 없잖아, 그지?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볼 거고 그래서 지금 3차 함수를 일반적으로 그렸을 때 극대가 나오려면 맨 처음에 있는 그림처럼 그려줘야 돼요.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fx, 미분하기 전 함수야.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실수에서 이번에는 조함수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해석했던 내용인데 1이라는 값은 동일해요. 그런데 어때? 거기서 x만큼 더한 것과 x만큼 뺀 것, 즉 같은 간격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갔던 x값들을 대입하니까 함수값, 여기서는 이제 도함수네요. 도함수 결과가 똑같더래. 그건 무슨 얘기야? 도함수가, 즉 f'x가 x는 1이라는 직선의 대칭으로 그려진다. 괜찮니? x는 1에서 대칭이야. 그럼 도함수를 이제 유출을 해볼게요. 여기가 x축이라고 할 때 도함수를 그릴 건데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 그랬지. 그러면 아까 극대가 마이너스 1에서 가졌었는데 여기서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상태가 나오죠. 이해되니? 그러면 지금 fx가 3차 함수니까 f'x는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가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오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즉 아래로 볼록하게 도함수가 그려져야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게 돼요. 괜찮니? 자, 그런데 방금 나 조건에 따르면 도함수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해. 그럼 x는 1을 대칭이라고 하면 2차 함수니까 대칭 축이 x는 1이다. 두 값이 되겠죠. 그죠? 괜찮니?
그럼 봐봐. 2차 함수 대칭성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두 칸 차이지. 2차이란 말이야. 그럼 대칭을 이루려면 이쪽은 x축 몇에서 만나는 거예요? 3에서 만나게 되는 거겠지. 됐니? 두 칸, 두 칸. 그래서 얘가 도함수란 말이야. 그럼 도함수의 도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야. 원래 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곳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한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게 되는 거고 x는 3에서 극소를 갖게 된다. 이것까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되돌아가서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세요. 극대 극소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극대값 찾고 3을 넣어서 극소값 찾으라는 얘기인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fx를 abc 계수들을 이용해서 나타냈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이걸 찾으러 갈 건데 보면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3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f'x의 함수값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란 얘기야. 이건 무슨 뜻이야?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돼야 돼요? 최고 차이 계수는 3이고 여기 는 0을 만족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는 0을 만족하는 애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도 되고요. 또는 는 0을 만족하는 해가 마이너스 1과 3이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접근해도 되겠다. 이번에는 전개해서 비교할게요. 요놈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2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9, b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9x 더하기 c 아직 상수항은 못 구했어요.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극대부터 구해보면 f의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극대값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c 정리하면 5 더하기 c 이렇게 되겠고 극소값은 3 집어넣은 결과니까 F3을 구해봐요. 그러면 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27 날려 먹고 마이너스 27 더하기 C 이렇게까지 극소값. 그럼 두 가지 구했어요. 극대, 극소. 그러면 극대, 극소의 차는 컨텐츠 장어 빼면 되죠? 큰 거는 5 더하기 C고 작은 거는 마이너스 27 더하기 C니까 위에서 아래로 빼면 막 3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삼성 C는 못 구한 채로 끝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발전 문제는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정보들이구나를 알 수 있겠다. 책으로 돌아가죠.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도함수, 그 다음에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 찾아서 증가 감소를 표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함수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에는 좀 귀찮거든요. 할 것들이 많아서.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재밌을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먼저 내용부터 잠깐 체크하고 갈게요.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인데 보세요. 1단계는 도함수가 0이 되는 a 값을 찾는다는데 이거는 증가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극대 극소의 후보를 찾는 거예요. 여기는 극대 또는 극소의 는 0이 된다고 해서 항상 극대 극소는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것의 후보를 찾는 거예요. 즉 아래쪽에 증가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증가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함수 먼저 찾아보는 거야.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X축 또는 Y축의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그려 넣을 거기 때문에 위치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X축 또는 Y축의 교점, 즉 절편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X 절편을 찾을 때는 Y에 0을 대입해서 찾고 Y 절편을 찾을 때는 X에 0을 넣어서 찾아서 그래프의 위치를 좌표축의 위에다가 잡아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도함수에서 는 0을 만족하고 거기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보는 겁니다. 요거 연습을 해볼게요. 학교 서술형에는 만약에 뭐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 서술형에서는 증간표를 그려라 하면 꼭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증간표는 구조를 잠깐 볼게. 지난번에 잠깐 짚고 넘어가긴 했지만 첫 번째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먼저 찾습니다. 요거부터 찾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때의 x값이 1, 3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도함수의 부호는 0이다 라고 하고 그 좌우에서 부호 판단을 이제 하는 거야. 부호 판단을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1에서 좌우 확인한다. 그럼 왼쪽은 0 정도를 넣어보는 거지. 1보다 작은 값을 넣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요. 1과 3 사이에 있는 2 정도를 넣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보다 큰 값을 넣어보는 거지.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됐으면 도함수는 뭘 결정하는 겁니까? 원래 함수의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부호 따라 결정을 하는 거죠. 이해되니? 이렇게 증간표를 작성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프로 다 해결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가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푸셔야 돼. fx가 3차 함수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함수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도함수를 구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지금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할게요. 도함수 3차 미분하면 2차가 되겠고 2차 함수가 되겠죠. 도함수는. 그래서 쭉 갔더니 이런 함수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은 당장 는 0을 만족시키는 게 1과 3이구나. 그러면 도함수는 x축과 두 군데서 만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3, 양수니까 아래로 골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바로 그리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도함수.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원래 함수라고 아니고 도함수. x축과 1과 3에서 만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외치고 있는 게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해요. 그래서 x축 위에 그려진 건 플러스, 아래쪽에 그려진 건 마이너스, 위에 그려진 건 플러스 이렇게 바로 부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도함수가 함수값이 는 0을 만족하는 즉 f'x가 0이다 해서 찾은 여기 기준에서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표현된 영역은 증가. 그럼 여기서 살을 이제 좀 붙일게요. 우리가 3차 함수를 잡을 거니까 이렇게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감소 이렇게 살을 붙이고 그 다음 다시 플러스니까 증가 이렇게 살을 붙여서 얘가 원래 함수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지금 뭘 그려놓은 거냐면 x는 1에서 극대, x는 3에서 극소 정도만 지금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그치? 이걸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의 극대값, 극소값을 찾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f에 1을 넣은 결과, 여기서 f에 3을 넣은 결과를 찾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 그러면 아까 절편들 부분 찾아보라고 했죠. 그러면 원래 있던 fx에서 y절편 찾아보면 x에 0 넣으면 빵빵빵 1이니까 0,1 지나가게끔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괜찮아요? 마무리 해볼까? 그러면 F1 집어넣으면 옆에 거 그냥 쓸게요. 5가 된다고 합니다. 5. 그 다음에 F3 집어넣으면 1이래요. 그래서 다시 X, Y절편 X에 0 넣으면
1이니까 0,1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가 돼야겠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0,1을 지나는 그래프여야 하고 1일 때는 함수값 5를 가져야 하고 이게 극대값, 그 다음에 3일 때는 1의 값, 극소값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겠죠. 이게 fx.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 좌표 축상에 그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정도 그림에서 우리가 문제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극대값과 극소값 요거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괜찮지? 그럼 또 봐봐. 이제 빨리 해볼게요. 그래프 개형만 잡아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차함수가 있어요. 보함수 구해서 증가 감도 확인할 거야. 실제로 해보자. 4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더하기 8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이는 게 인수분해니까 4x 묶어내자. 그러면 x제곱 3x 2. 그럼 또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1과 x 빼기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도함수가 3차 함수인 경우야, 그치? 그럼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4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고 세 군데서 만나야 돼. 어디? 0, 1, 2에서 x축과 만나야 돼. 따라서 세 번 만나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 표시 0, 1, 2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도함수니까 사실 모양보다는 부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0을 만족하는 x값 기준으로 이제 원래 함수 그리면 되겠다.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 그다음 증가해야 되니까 둥글게 둥글게 그리면 되겠죠. 다음 감소, 증가. 이게 원래 함수. 알겠죠? 됐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잡으려면 극소값 F0과 F2를 구하고요. 극대값 F2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죠. 도함수 부호 판단에서 증가 감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함수값 구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계산이 많아서 귀찮을 수는 있는데 익숙해지면 금방 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지금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려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함수 구해가지고 증가감도 파악해서 그려봤는데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유형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유형이 있어요. 대상은 먼저는 3차 함수고요. 대상은 3차 함수고 극값을 가질 조건이에요. 극값이라는 거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자. 3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놈이 있을 수 있고 우리 x 세제곱 같은 이렇게 생긴 놈이 있을 수 있고 아예 계속 중간에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놈은 본 적이 없거든. 요거는 쌤이 이제 반대되는 예시를 들 때 잠깐씩 그려줬었는데 얘도 뭐 썩 익숙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결론이니까 아래쪽에 그래프를 좀 볼 텐데 이거는 좀 보기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연습장에 있으면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해봅시다. 3차 함수, 도함수는 이거 3차 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ax 세제곱으로부터 뭐 이렇게 될 텐데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이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의 도함수는 3ax 제곱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A가 양수일 때는 여기 한번 다시 써볼까? F 프라임 X가 3A X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인데 요거 A가 양수니까 제곱의 개수도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차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모양을 지닙니다. 요거까지입니다. 괜찮죠? 현아 괜찮니? 피곤하니? 개운한 건 아니야? 졸리면 손 들고 나갔다 와. 자, 그러면 도함수는 뭐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부호는 뭘 기준으로 나눠? x축과 어디서 만나냐에 따라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 있으면 마이너스로 나누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x축과 아래로 볼록한 도함수가 두 군데서 만난다고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접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아예 안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위치관계가 이렇게밖에 없잖아. 이게 다 도함수야. 도함수, 도함수, 도함수. 괜찮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나면 는 0이 되는 데를 기준으로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이렇게 되겠죠. 도함수니까.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x 값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 증가 이게 원래 함수야. 어때? 그럼 이때는 극대도 존재하고 극소도 존재하죠. 여기서 결론을 내려보면 3차 함수의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면 3차 함수는 극대도 같고 극소도 가져요.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x축과 접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군데 딱 그냥 만나고 끝나. 그러면 부호를 다시 보면 여기를 뭐 알파 값이라고 해볼게요. 알파보다 작은 쪽은 함수가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일 때는 0. 그치? 그 다음에 알파보다 클 때는 다시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또 플러스. 이렇게 돼요. 오,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알파 값, 요거 x 값, 알파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어때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잠깐 0이 됐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그렸지만 여기는 점 하나에서만 딱 0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증가.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보정이 됩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도함수가 x축과 접하다 보니까 어때요? 원래 함수가 극대 극소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가 돼버렸어. 그래서 도함수가 x축과 어디서 만나냐에 따라 원래 함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어때? x를 어디를 잡든 다 플러스야. 그치? 0이 될 때도 없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돼요? 계속 증가하는 함수야. 내려가는 구간도 없어. 잠깐 0이 되는 구간도 없어. 그래서 얘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볼까? 계속 증가하는 상태. 얘도 증가함수. 따라서 3차 함수가 지금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봤어요. 극대 또는 극소, 극값을 가지려면 누구밖에 안 돼? 이 녀석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야 돼. 즉, 는 0을 만족하는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원래 함수 3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연습 삼아 A 값이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 그럼 뭐야? 이제 최고차의 음수니까 2차 함수도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내용은 똑같아요. 첫 번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난다라면 도함수.
또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접한다라고 하면 도함수. 그 다음에 x축이에요. 전부에는 안 만난다고 하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역시 부호 적고 첫 번째는 아래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다 적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잠깐 0이었다가 마이너스. 얘는 계속 마이너스.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구간은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이게 원래 함수. 그러니까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x축과 두 군데서 만나면 극소 같고 극대 같네요. 아까 양수일 때랑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구나. 이 차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x축과 접하면 마찬가지로 는 0을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는 감소, 잠깐 0이었다가 감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원래 함수가 오른쪽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감소 함수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는 0이 되는 구간도 없이 계속 감소. 그래서 쭉 계속 감소. 잠깐 멈춤하는 것도 없어. 감소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더 적어야 되니? 그러니까 흐름은 봐봐. 도함수를 그려놓고 부호 판단해서 원래 함수 그리는 거야. 이게 큰 흐름이야. 그래서 그 부호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2차 함수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책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와 닿을 겁니다. 첫 번째,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야 돼요.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 극대 또는 극수를 갖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가지려면 아까 3차 함수에서 극대 극수 가지려면 무조건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났어야 되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 f'x가 는 0이 되는 즉 x축과 만나는 이게 x축과의 교점으로 해석이 되겠죠.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군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즉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으로 접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만 제외하면 다 나머지지. 그럼 아까 그래프 그렸듯이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하나 있다는 얘기니까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하나. 이게 뭐야? 중근이란 얘기지. 그래서 중근을 가진 조건 판별식이 0이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없다. 그럼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는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에 따라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꼭 한번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아래쪽 그림이 방금 우리 연습했던 그 내용이에요. 아래쪽 가볼까? 여기는 이제 그래프가 없는데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서 오른쪽 끝으로 올라가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그래프 그리고 왔으니까 얘는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거나 셋 중에 하나야. 그치? 예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번 봐봐.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데 누구야? 이 녀석밖에 없지. 라고 가는 거야.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극대 극소가 다 있어야 되니까 부호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는 0을 만족하는
도함수가 0인 데서 따라서 도함수를 먼저 구하는 거지. 그러면 3x제곱 2a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고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야 돼. 그럼 x축과의 교점은 x절편이니까 이 함수값이 0이 될 때를 찾는 거죠. 그래서 1번 내용은 주어진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증가감소, 감소 증가, 극대극소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그런데 x 1차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여기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1차 계수가 2a니까 그거 절반의 제곱 빼기 제곱창의 계수와 상수와 곱함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커야겠지. 그러면 a에 대한 2차 부등식 풀이.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두 번째 가볼게요.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얘네 둘 상황이 되는 거야. 얘네 둘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x축과 접하거나 아예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 그러면 x절편을 찾아보면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는 경우. 따라서 판별식 그대로 위에 거 쓸게요. 4분의 d가 식이 a제곱 빼기 3a였는데 이게 중근을 갖거나 즉 는 0이거나 허근을 가져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뭐 인수분해는 아까 했었으니까 a에 대한 2차 부등식 푸는 게 되겠고 사이값으로 풀면 0 이상 3 이하 이렇게 됩니다. 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 그래서 도함수를 먼저 구해본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4차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4차 함수도 연습을 좀 해볼게요. 형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4차 함수를 식을 먼저 세워본다라고 하면 뭐 마찬가지겠죠. 3차 함수랑 ax 4제곱 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도함수는 4ax 세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되겠지. 결국은 4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도함수의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양수면 도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로 양수, 음수면 음수 이렇게 따라가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4차 함수는 이제 선생님이 그려줬던 게 이렇게 W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도함수를 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f'(x의) 모양은 이제 3차 함수 모양인데 아까 3차 함수 모양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는 이렇게 나오고 또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4차 미분하면 3차고 3차는 조금 전에 그렸듯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A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만 이렇게 그린 거야. 근데 얘는 도함수잖아. 도함수는 모양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럼 부호는 뭘로 결정돼?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X축과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많이 만나면 몇 군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세 군데서 만날 수 있어요. 잘 안 그려지면 세 군데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이게 도함수야. 또는요, 이제 세 군데서 만난 거 됐어. 두 군데서 만날 수 있니? 이거는 지난 시간에 문제 풀 때 했었지. 접할 때야, 그지? 그러면 이쪽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럼 두 번째로 가자. 또는 극소값에서 접할 때가 있겠죠. 이거는 두 군데서 만날 때.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세 번째. 두 군데서 만나는 건 됐고요. 한 군데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만나면 한 군데서 만나는 거잖아요. 또는 뭐 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만나면 한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두 번째는 두 군데서, 세 번째는 한 군데서. 그런데 한 군데서 만날 때도 우리 요거 두 번째 그래프, 요게 대표적인 함수가 y는 x 세제곱짜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요거처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올라가다가 잠깐 0이 됐다가 이렇게 가는 도함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부호 판단 해볼게요. 첫 번째 돌아와서 마, 뿔, 마, 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3차함수 연습했던 그대로입니다. 는 0을 만족하는 값을 기준으로 도함수 부호에 따라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게 원래 함수. 이게 제일 이제 흔한 4차 함수 형태, W 형태. 그러니까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면 세 군데서 만나면 4차 함수를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극소, 여기도 극소, 여기는 극대. 와, 극대값, 극소값 다 나오네요. 그죠? 극값을 갖는 상황이 돼요. 괜찮지? 그래서 3차 함수랑 비교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세 군데서 만나니까 극대도 다 가죠. 그런데 두 번째로 가봅시다. 도함수가 이번에는 한 군데서 접해서 두 군데서 만날 때 그래서 부호를 따져보면 잠깐 0 됐다가 뿔 이렇게 됩니다. 옆에 것도 표현해 볼게요. 뿔 0 됐다가 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똑같습니다. 는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잡고요. 음수면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 내려오다가 이제 바뀌려나 섰는데 다시 마이너스야. 다시 마이너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너무 내렸나? 천천히 내려갈게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증가 이렇게 되죠. 이게 F. 그건 내려가다 올라간다 이런 상태가 되겠어요. 옆에 것도 그려볼게요. 는 0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 감소 증가하다가 서는 줄 알았더니 다시 증가 이렇게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보시면야겠죠. 증가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원래 함수. 그러면 얘네 둘은 결국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상황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소는 맞는데 누가 없어? 극대가 없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분할 거 도함수가 x축에서 세 군데서 만났더니 극대가 존재하는 경우고 얘는 극대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극대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x축과 한 군데서 만나고 끝나. 그럼 부호 판단 해볼게요. 뿔, 계속 뿔. 얘는 그러다가 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는 0 기준 여기밖에 없네, 그치? 얘도 는 0은 여기밖에 없어. 기준으로 원래 함수를 그리면 내려가다가 감소하다가
이제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야. 얘가 F. 됐나요? 그럼 지금 3번 그린 거랑 2번 그린 게 차이가 있음을 보셔야 돼. 누구랑 누구 비교해보면 되냐면 요 놈이랑 요 놈을 비교해봐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극소가 있는 건 똑같은데 아까 요 녀석은 올라갔다가 잠깐 섰다가 올라가는 거거든. 엄밀히는 이렇게 그려져요. 잠깐 서는 점이 존재해. 그런데 얘는 그게 없어. 쭉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려보자. 그럼 얘는 계속 감소입니다.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 얘는 그럼 누구랑 비교하면 돼?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비교하면 돼. 다시 보면 얘는 감소하다가 잠깐 서요. 섰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면 여기도 잠깐 서는 구간이 있는데 얘는 서는 구간이 없어. 쭉 내려가는 겁니다. 어쨌든 또 얘는 뭐밖에 없어요? 극소밖에 없어. 여기도 극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지막 네 번째. 요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계속 얘기를 하는데 y는 도함수라고 이렇게 도함수가 이런 예시를 보면 돼요. x 세제곱자리. 그러면 x축과의 교점 x 세제곱은 0, x 절편을 할 때 y는 0 넣으면 세제곱이 0 되는 x 값은 딱 하나밖에 없지. 0밖에 없잖아. 그러면 세제곱해서 0이니까 이거는 사실 x 곱하기 x 곱하기 x가 0인 경우니까 얘가 0일 때 또는 얘가 0일 때 또는 얘가 0일 때 0이 사실은 같은 근 3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삼중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중근이 아닌 삼중근. 그럼 삼중근이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데 삼중근 형태로 만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부호표, 이건 도함수니까 부호 표시해 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는 0이 되는 데를 기준으로 얘는 감소 증가, 아까 끝이겠지, 그지? 감소 증가.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 이게 끝이야. 어때? 뭔가 2차 함수 형태로 생겼지, 그지? 대표적인 삼중근을 갖는 애를 쌤이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도함수 구에서 x 세제곱꼴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fx가 ax 4제곱 요 꼴이어야 해. 맞지? 뒤에 세제곱자리 붙어있으면 지금 삼중근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꼴이어야 하고 얘를 미분했을 때 4ax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는 0을 만족하는 x 3중근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은요? 여기에 4차잖아, 그치? 짝수 차수지. 짝수 차수 다음 함수는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렀어요. 우함수. 너 많이 갔나? 그럼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얘는 원래 함수를 그려놨는데 0을 기준으로 즉 y축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려져야 돼.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삼중근을 가질 때에도 결국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극소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4차 함수 다 다뤘는데 극대를 갖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 이때 첫 번째밖에 없어. 언제야? 도함수, 3차 함수가 x축과 세 군데서 만날 때밖에 없어. 요겁니다. 자, 연습이니까 음수일 때 또 해보자. A가 음수일 때로 가볼게요. 그러면 도함수는 3차 함수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럼 경우가 첫 번째 세 군데서 만날 때, 두 번째 접할 때. 접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한 군데서 만날 때. 한 군데서 만나는 거는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중근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게 다 도함수입니다. 사인. 한꺼번에 쭉 해보죠. 자, 아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극대값을 갖는 경우가 첫 번째 그림이었던 도함수가 x축과 세 군데서 만날 때였습니다. 그 외에는 극대값이 없었어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다음처럼 도함수들이 쭉 그려질 텐데 얘네들도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안 그리고도 어디서 극대다, 어디서 극소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좌우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첫 번째 그림,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데가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데가 극소 딱 보여.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원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원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극대, 여기도 극대, 여기는 극소. 이제는 뭘 따지겠어요? 극소가 있을 때가 언젠지를 따지겠지. 또 그려봅시다. 두 번째, 한 점에서 접할 때는요, 양수, 잠깐 0이었다가 양수, 음수. 옆에 것도 양수, 음수, 0이었다가 음수. 이해는 되니? 그만하면 이해만 해. 이미 노트를 버린 것 같긴 하네. 집에 가서 그려봐야 된다. 하면은 0을 만족하는 값을 기준으로 여기도 먼저 그려놓을게요. 는 0을 만족하는 값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잠깐 섰다가 증가하다가 내려가요. 다음 두 번째는 증가하다가 내려가다가 잠깐 섰다가 내려가요. 잠깐 섰다가 내려가요. 증가 감소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극대 밖에 없네요. 아, 극소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3개 쭉 해볼게요. 얘도 도함수니까 부호 계속 마 얘도 는 0을 만족하는 걸 기준으로 볼람수는 증가 그리고 감소인데 얘는 멈칫하는 거 없이 계속 감소. 두 번째 는 0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도 극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자, 마지막 삼중근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도함수니까 부호 표시 는 0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그러면 증가 감소 끝 이렇게 돼요. 마치 이차함수 형태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때요? 극대만 존재. 아,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이제 M자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 되는데 거기서 M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M자가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러면 극대, 극소인데 이거 말고는 극소를 가지는 곳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극소를 갖는 경우가 M자 형태인데 이거는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날 때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봐봐. 이제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여기서 극값은 극대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양수일 때. 자, 양수일 때 잘 생각해봐. 그래프 개형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W 형태로 그려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때 내가 관심 있는 건 극대가 있을 때가 언젠가 이겁니다. 그래서 극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대가 언제야? 첫 번째 있던 그림. x축과 도함수가 x축과 세 군데서 만날 때. 도함수가 x축에 세 군데서 만난다는 얘기는 x절편 걸 때 y는 0을 넣고 y에 0을 넣으면 3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니까 f'x가 3차 식이었으니까 는 0은 3차 방정식이 되는데 세 군데서 만나야 되니까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극대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극대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나머지 그림 5개 있었죠. 접하거나 한 군데서 만나거나 삼중근을 가질 때 이때는 전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극대값이 존재할 때가 언제인지는 요것만 좀 잘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거 설명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랬던 거랑 거의 똑같죠, 그죠?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게 여기 뭐 알파, 베타, 감마에 막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렸던 그 내용이야.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 그럼 일반적으로 4차 함수는 M자 형태로 그려질 거야.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건 이 녀석입니다. 극소죠. 그래서 극소값을 가질 때는 어떠니?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림 도함수가 X축에서 세 군데서 만날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극소가 없어. 이렇게 되겠지. 이게 4차 함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하고 나면 뒤에 이제 방정식 풀이하고 부등식 풀이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걸 잘 못 그리면 뒤에 방정식 부등식은 다 이제 망가집니다. 가보죠. 봐봐. 보기 3번. 이거는 설명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 fx가 4차 함수인데 아까 3차 함수는 아니었나? 했죠. 4차 함수인데 첫 번째 fx가 대값을 가져야 된대요. 그런데 4차 함수의 개수를 봤더니 양수라서 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지. 그리고 극대를 가지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 근데 이건 언제 이렇게 생긴다 그랬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즉 x축과 세 군데서 만날 때라고 했어.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 보는 겁니다. 뭐 있으니까 쭉 가볼게요. 도함수 구해서 쭉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세 실근을 가져야 돼. 맞지? 그 세 실근이 다 달라야 되죠. 그럼 고민해봐. 는 0을 만족하는 근인데 첫 번째, 여기서 뭐가 나와요? x는 0이라는 근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이 녀석은 x는 0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으면 돼야 하는데 서로 다른 세실근이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해석해야 돼. 얘가 x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맞지? 그러면 x가 0이 될 때를 피해야 되잖아. 그럼 x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0제곱 빼기 3 곱하기 0 더하기 k가 0을 만족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때 그러면 k가 0일 거니까 결론은 k는 0은 피해야 돼. 두 번째 괄호가 0을 해로 가지면 안 되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 조건 하나 챙겨야 돼. 그러고 나서 뭡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돼. 이렇게 돼. 그러면 또 뭐야? 두 번째 있는 식이 0이 되는 x를 찾아봤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해. 즉 판별식으로 가는 거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는 1차 계수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다고. 그래서 넘기고 나누면 K 값이 4분의 9보다 작다가 되겠어요. 이때 요거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K는 0이 아니고 K는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해보면
4분의 9보다 작긴 한데 0은 빠져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0만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범위 표시하고, 즉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있어야 되니까 k네요.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구간 부등호로 표현하면 됩니다. 0을 빼면 되니까. 괜찮죠? 이거 두 번째 내용 가볼게요. fx가 극대를 가지지 않는답니다. 그럼 뭐야? 정확히 1번의 반대지. 그럼 반대로 다 돌리면 돼요. 아까처럼 그래프가 두 군데서 만날 때, 한 군데서 만날 때, 3중군데서 만날 때 이렇게 각각을 다 해석하면 결국은 뭐야? 1번 그 외가 되거든. 그래서 1번의 반대로 돌리면 돼요. 즉 뭐야? k가 0이고 얘는 두 개 다 아니까 k가 0 또는 뭐야?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끝이야. 괜찮지?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 4차함수가 극대를 가지려면 도함수인 3차함수가 서로 다른 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유형 문제가 3차 함수, 4차 함수 극각 가질 조건 이게 끝입니다. 여기는 유형이 많진 않아요. 첫 번째 보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서 항상 개형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꾸불꾸불 이렇게 하거나 또는요. 또는 요거 올라갔다 잠깐 섰다가 올라가는 거 또는 그냥 올라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이게 3차함수 개형이 되겠죠. 그런데 1번 봐봐.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 누구야? 이 녀석이지. 이 녀석이 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함수,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도함수 구에서 판별식으로 가는 겁니다. 맞나요? 하나 맞니? 두 번째,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답니다. 나머지 두 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도함수가 이제 두 군데서만 안 만나면 되잖아. 그럼 뭐야? 접하거나 안 만난다가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왜 아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은 0보다 크다였으니까 그 반대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인데요. 자, 지금은 직접적으로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 사자 머리에 있는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는 그렇게 쳐놓을게요. 문제가 항상 정직하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뭐 조건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안 나오고요. 3차 함수가 증가 함수일 때 어떠고저떠고 또는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어쩌고저쩌고 또는 다음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볼게요. 봐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래. 그럼 아까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극값을 안 갖는 경우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거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요렇거나 그냥 계속 가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래프를 보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는 얘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예요. 음수일 때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야.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와 같은 얘기가 3차 함수가 증가함수다 또는 감소함수다 이런 얘기야. 모든 구간에서. 괜찮니? 그래서 첫 번째 말이랑 극값을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랑 같은 얘기야. 자, 1대1 함수는 뭐 건너뛰고 1대1 대응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1대1 대응은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위에 있는 1대1 함수여야 하고 취역과 공역이 같아야 해요. 이겁니다. 이게 1대1 대응 조건이야.
왜 이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일까요? 봐봐. 만약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같은 y가, 여기 y는 k라고 해볼게요. 같은 k 값을 갖도록 하는 x가 몇 개가 존재하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존재해. 얘가 x1, 얘가 x2, 얘가 x3라고 하면 이거를 함수 구조로 봤을 때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x1, x2, x3가 여기가 함수 f라고 하면요. f를 통해서 어디로 대응되냐면 모조리 y는 k라는 값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결국 무슨 얘기야 이거는? f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출발이 다르면 도착도 달라야 해. 그러한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해요. 지금 x1, x2, x3 출발이 다 다른데 도착이 전부 k로 가고 있잖아. 그치? 얘는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야. 됐니? 그러면 서로 다른 데로 계속 가려면 f가 지금처럼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같은 함수값을 나오게 하는 x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교점이 하나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즉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여야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극값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다. 이해되니? 1대1 함수 너무 오랜만이죠? 그래서 1대1 대응 조건 안에는 1대1 함수랑 취업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이 녀석 때문에 한 거야. 그리고 역함수를 갖는다. 이 얘기를 또 할 수 있어. 그런데 기억나나 모르겠다. 역함수를 갖는 조건과 1대1 대응이다라는 얘기는 얘네 둘이 충분 조건이야.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봐. 1대1 함수가 아니면 역함수를 가질까? 1대1 함수가 아닌 거 아까 요거 예를 들어볼게요. 1대1 함수 아니지. 역함수 정의가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였잖아. 거꾸로 가면 요게 이제 f의 역함수라고 표현할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화살표를 돌리면 k가 x1으로도 가고 x2로도 가고 x3로도 가야 돼. 이거 뭐야? 양다리도 아니고 삼다리잖아 이거. 이거는 함수 정의가 안 돼. 왜? 함수라 함은 함수가 아니야. 함수라 함은 x 하나가 y 하나로만 대응되는 거야. 같은 데로 가도 되고 다른 데로 가도 되는데 하나로만 가야 돼. 그런데 k라는 값이 지금 역함수니까 k가 출발이잖아요. 이 k 값이 서로 다른 세 군데로 막 삼다리를 걸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이제 고1 버전이라 다시 한번 할게. 두 번째, 역함수 조건의 두 번째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치역과 공역이 다르다라고 해볼게요. x1, x2, x3 이렇게인데 y1, y2, y3, y4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x1은 y1로 가고 x2는 y2로 가고 x3, y3으로 갔다. 이거 함수 맞아. 그리고 서로 다른 데로 갔으니까 1대1 함수도 맞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대응되는 녀석이 없어서 치역은 이만큼이야. 이게 실제로 도착한 곳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거든. 공역은 전체고 지금 공역과 치역이 다른 상황이지. 이게 F라고 한다면 역함수 또 생각을 해볼게요. 거꾸로 가는 함수. 다른 애들은 괜찮아. Y1은 거꾸로 가서 X1으로 가고
x2로 가고 y3는 x3으로 가면 돼. 얘네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4가 갈 곳이 있니? 얘가 애초에 온 게 없는데 갈 곳이 있어? 얘가 갈 곳이 없어. 이렇게 되면 함수 아니야. x 하나에 y 하나는 무조건 대응되어야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하거든. 출발하면 도착이 있어야 돼. 이게 함수야. 근데 얘는 출발을 못하죠. 도착할 곳이 없어서. 그럼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역함수 정의를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뭐니? 음. 1대1 함수를 또 빼놨잖아요.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1대1 함수가 되는게 적용이 돼요. 그럼 연속이 안 되죠. 연속? 들려요? 연속? 불연속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끊긴 경우지. 불연속이면 여기서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될 수 있겠다. 음, 음, 잠깐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같다라고 해석하는 건 아니야. 지금 누구랑 연결을 짓는 거냐면 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랑 1대1 함수가 될 조건 같다라는 얘기고 의미가 이렇게 같다라는 의미고 또 얘랑 이렇게 의미가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알겠지? 괜찮나요? 지금 1대1 대응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밑에 있는 역함수 가질 조건 요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니? 그러면 잠깐만.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1대1 함수가 1대1 함수만 되는 거?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면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1대1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1대1 함수는 이렇게 그려도 1대1 함수거든? 그치?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1대1이 안 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y가 나오게 하는 서로 다른 x가 존재하면 안 돼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 돼. 끊겨도 괜찮겠다. 여기서 극값이 있니? 없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요거는 얘만 따로 본 거고 우리가 전제가 뭐야? 3참수야. 3참수는 연속함수잖아. 그 연속함수가 1대1 함수이어야 해. 1대1 함수이어야 극값을 안 갖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3참수가 1대1 함수이려면 이런 그래프란 얘기지. 사실상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다항함수라서 1대1 대응도 만족해요. 봐봐. 3차 함수는 이렇게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면 뭐 이 셋 다 치역과 공역은 다 똑같아. 이미. 아니? 도착할 y 값들을 벌려놨는데 도착하지 않는 y 값들은 없어. 다 도착해. 다 그려지니까. xy 좌표평면에 모두 y가 그려지거든. 그래서 치역과 공역은 같은 상황이야. 그때 1대1 함수다라는 거는 누구야? 얘네 둘이야. 1대1 함수. 그러면 음. 1대1 대응이 안 되면서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3차 함수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이걸 굳이 쪼개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지금 생각에. 다시 돌아와서 1대1 대응이다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랑 같은 얘기야. 그치? 그 설명을 지금까지 한 거고, 그럼 돌아와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 안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1대1 함수 조건, 그 다음에 취업과 공유이 같아야 되는 조건이야. 근데 3차 함수는 이미 취업과 공유이 같아요. 그럼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 1대1 함수인 것만 확인하면 돼.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수비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같은 y를 나오게 하는 x가 3개가 존재해서 1대1 함수가 안 돼. 그래서 얘네 둘이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개형이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계속 증가 또는 아까처럼 계속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로 나와야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랑 주어진 3차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가 되도록 하려면 이라는 내용이랑 주어진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다 그러면 조건을 찾아보세요 하는 얘기랑 다 똑같은 얘기. 이해니? 그래서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해. 역함수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1대1 대응이 돼야 되지. 그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확인 문제, 확인 유제에 383 2번 보면 언급만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겠지. 중에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누군데? 누군데? 요거잖아, 요거. 그치.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뭐야? 도함수가 몇 차? 도함수가 2차지. 2차가 어떻게 돼야 돼? 중근을 갖거나 x축과 안 만나야 돼. 그럼 판별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프 먼저 그려놓고 좀 예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나? 두 번째 구간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은 이제 전체 x가 아니라 특정한 구간에서 극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조건들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래프 막 열심히 그렸잖아, 그지? 그거 노트에다가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니까 책 보고 하지 말고 아까 케이스 나눴듯이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쭉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지는 게 좀 수월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